걷다가 이렇게 멈춰 본 적 있으신가요? 허리는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10분, 20분 걷다 보면 엉덩이 아래로 묵직하게 당기거나 저리면서 더 이상 못 걷겠는 느낌. 잠깐 앉아서 쉬면 또 괜찮아지고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영상을 켠 이유입니다. 오늘은 협착증 단계 중에서 만성 악화기 이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걸을 때 허리보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쪽이 더 불편하다.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다리가 당기거나 저려서 멈추게 된다.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금방 편해진다. 자전거를 타면 걷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뻣뻣하고 조금 움직이면 좀 나아진다. 3개 이상 되시면 지금 만성 악화기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가 잠깐 멈춰서 서 있기만 해도, 앉지 않더라도 금방 풀리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경우는 협착증이 아니라 혈관 문제일 수 있어요.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원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내용을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먼저 혈관외과나 내과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고 아까 체크리스트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계속 보세요. 2단계는요.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건 맞는데 아직 수술을 결정해야 할 단계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와 비슷한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대부분 2가지 실수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아무 운동도 안 하는 것. 2번째는 잘못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실수를 다 해결해 드릴게요. 만성 악화기 협착증의 핵심 문제가 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척추관 안이 좁아진 상태에서 서거나 걸을 때 허리가 뒤로 젖히는 자세가 되면 이 좁은 공간이 더 좁아집니다. 그러면 신경이 더 눌려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거예요. 반대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앉으면 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증상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아까 체크리스트에서 앉아있으면 편해진다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많은 분들이 허리에 좋다고 알려진 플랭크, 스쿼트, 데드리프트, 허리 신전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하시죠? 이 운동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허리 통증이나 회복 후 단계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순서와 방법입니다. 이 운동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척추관이 이미 좁아진 이 단계에서 그 동작을 통증 없이 정확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잘못된 자세로 반복하면 신경 자극을 오히려 늘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운동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더 못 걷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대부분이 운동을 잘못 고른 게 아니라 순서와 방법을 잘못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운동보다 먼저 자세가 중요합니다. 감압 자세로 신경이 숨 쉴 공간을 먼저 만들어 두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척추관의 공간을 확보하는 자세입니다. 딱 하나의 움직임인데요. 누워서 먼저 익히고 앉아서 그 다음 서서도 할 수 있게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걷다가 다리가 당기는 그 순간에 쓸 수 있어야 되니까요. 먼저 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동작을 한번 보신 다음 소리만 들으면서 직접 따라해 보세요. 바닥에 누워서 양쪽 다리를 구부리고 발은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줍니다. 지금 허리 쪽에 집중해 볼게요. 허리가 바닥에서 떠 있는지 아니면 붙어 있는지 느껴보세요.
허리가 바닥에 많이 떠 있다면 요추 전만이 커진 상태로 척추관이 상대적으로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바닥에 붙여주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허리를 바닥에 붙여보세요. 5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연스럽게 힘을 빼주세요. 이때 이런 느낌이 났다면 보상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배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거나 숨이 멈춰지거나 턱이 들리거나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 움직임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 드릴게요. 허리에 집중하면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대신 꼬리뼈에 집중해 보세요. 꼬리뼈가 천장 쪽으로 살짝 굴러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크게 움직일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 해볼게요. 꼬리뼈를 천장으로 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아까보다 배에 힘이 덜 들어가고 숨도 편하게 쉬어졌을 거예요. 골반이 굴러가면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은 느낌. 이 상태가 척추관 공간이 확보된 자세입니다. 기립근도 억지로 힘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 느낌을 충분히 익혀주세요. 하루에 두세 번 10회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동작으로 시작해주세요.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 마찬가지로 10번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의자에 앉아 볼게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의자 앞쪽에 살짝 걸터 앉아주세요. 발은 바닥에 편하게 닿게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꼬리뼈 움직임을 씁니다. 이번엔 꼬리뼈를 의자 방향으로 살짝 굴려주는 느낌입니다. 해볼게요. 꼬리뼈를 의자 쪽으로 살짝 굴려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힘 빼고. 누워서 하던 그 감각과 같은 겁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척추관 공간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이제 서 볼게요. 이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버전입니다. 걷다가 다리가 당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쓰는 동작이니까요. 서 있을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허리가 약간 전만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게 척추관을 좁히는 자세입니다. 처음엔 이 위치에서 연습하시면 골반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느끼기가 더 쉽습니다. 꼬리뼈를 바닥 방향으로 살짝 내려주는 느낌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해볼게요. 꼬리뼈를 살짝 바닥 쪽으로 굴려주는 느낌. 하나, 둘, 셋, 힘 빼고. 무릎이 살짝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걷다가 다리가 당기기 시작하면 멈추고 허리를 펴는 대신 이 동작을 해보세요. 꼬리뼈를 바닥 방향으로요. 5초만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증상이 빠르게 가라앉을 겁니다. 자, 이제 감압 자세를 익히셨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도수 치료나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치료 받는 날과 받지 않는 날을 구분해서 관리하시면 회복 속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치료 받는 날입니다. 치료 전에는 꼬리뼈 굴리기로 몸을 준비해 주세요. 치료 후에는 담당 치료사의 안내를 따르시고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치료 당일은 무리하게 걷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 직후에 오늘 좀 낫네 하시면서 무리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치료받지 않는 날은 오전에는 눈 뜨자마자 누워서 꼬리뼈 굴리기, 오늘 알려드린 앉아서 서서 감압 자세를 연습해 주세요. 걷는 목표는 지금보다 5분 이내 범위에서만 걷는 겁니다. 5분만 더 걷는 거죠.
무리하게 시간과 거리를 늘리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느끼는 건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아도 집에서 자세와 루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치료와 집 관리가 맞물리면 같은 기간에 훨씬 빠르게 걷는 거리도 늘어나고 통증도 감소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처음 오셨을 때 10분도 못 걷던 분이 계셨어요. 오늘 알려드린 감압 자세 루틴과 병원 도수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걷는 거리가 꾸준히 늘어나셨습니다. 치료와 자기관리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인 거죠. 회복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걸 2주에서 3주 실천하시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두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신호와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아침 뻣뻣함이 줄었다.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늦어졌다. 이 신호들이 보이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런 신호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앉아 있을 때도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 발 힘이 약해지거나 발목을 들어 올리기가 어렵다. 대소변이 불편해졌다. 이 주의 신호들이 생기면 오늘 영상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감압 자세가 몸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분들, 즉 걷는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회복기 진행 운동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회복기 진행기는 드디어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어떤 운동을 어떤 순서로 시작해야 하는지 도수치료 졸업 전날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는 운동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감압 자세를 3단계로 익혀주세요. 누워서 꼬리뼈를 천장으로, 앉아서 꼬리뼈 굴리기, 서서 바닥 쪽으로. 자세만 다를 뿐 같은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 걷다가 다리가 당기기 시작하면 허리를 펴는 대신 그 자리에서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내리는 감압 자세 5초. 앉지 않아도 증상이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플랭크 스쿼트 허리 과신전 스트레칭처럼 허리를 세우거나 젖히는 동작이 포함된 운동은 지금 당장 통증 없이 수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보류하세요. 감압 자세가 먼저입니다. 순서가 맞아야 운동도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협착증을 단계별로 나눠서 각 단계에 맞는 관리법을 순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내 상태에 딱 맞는 내용이었다고 느끼셨다면 다음 단계 영상도 같은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순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혹은 내 상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시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병원 가기 전에 먼저 방향을 잡고 싶으신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